자, 82페이지에 제5절의 비교행정. 자, 비교행정 이제 개념 정의하고 리그스가 파악한 프리즘적 사회라는 게 있어요. 프리즘적 사회. 그 특징 정도만 이해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비교행정 이거예요, 여러분들. A 국가와 B 국가를 비교 분석 검토해. 이렇게 비교하는 게야. 그 비교해가지고 잘 들어야 합니다. A만의 특징, B만의 특징을 연구한 거 아닙니다. 그 뭐냐? 이름과 이름을 비교 분석 검토하여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일반 법칙이라 그래. 이걸 보편성이라 그러죠. 이러한 일반 법칙, 보편성 자체를 등장시키는 이론이 바로 비교행정이야. 여기 보자.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럼 말레이시아. 이걸 비교 분석 검토하면은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공통된 특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 한국,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등을 뭐라 그러냐? 개도국. 그래서 개도국 행정현상의 특징 이렇게 이것을 이론하는 거예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을 비교 분석 검토하면 공통된 특징이 있어 없어? 그렇죠. 그 이러한 사회를 선진국 사회, 선진국 사회의 일반적인 성격 이렇게 이론을 만드는 것, 이 바로 비교 행정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럼 맨 위에 비교 행정 나온 거 보자. 비교 행정은 두 번째 줄 끝에 따라서 비교 행정은 여러 국가의 행정 체제와 행태를 연구함으로써 그다음 나온 거 봐. 일반 이론이야, 특수성이야. 일반 이론의 정립과 보편적 법칙의 발견이란 말로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편적 법칙을 만드는 걸 얘기하지 특수한 행정 현상을 고쳐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등장 배경 논점 없고 바로 옆 페이지에 비교 행정의 접근 방법 나왔는데 접근 방법은 리그스가 얘기한 접근 방법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리그스는 비교 행정의 접근 방법을 과거의 접근 방법에서부터 새로운 경영의 접근 방법이 나눠서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개별적 접근에서부터 일반 법칙적 접근으로 가자고 얘기한 게 리그스야. 개별적 접근은 개별 사례 연구야. 개별 사례 연구. 뭐 여러분들 토르텐족의 종족의 특징 개별 사례. 과거에 여러분들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그러면 여러분들 아일테 지방에 가가지고서 같이 삶을 뭐 하면서 아일테 지방에 살고 있는 종족의 특수한 행정 현상을 연구해야 하네. 특수한 그 생활상 이렇다고 얘기하네. 하죠. 이게 바로 개별적 접근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국가와 국가를 비교해서 공통된 법칙을 찾는 것, 공통된 행정 현상. 공통된 문화, 관습을 찾는 것. 이 바로 일반 법칙적 접근을 얘기하죠. 두 번째,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비생태론적 접근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하는 생태론적 접근으로 가자고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규범적 접근에서부터 경험적 접근. 규범적 접근은 화살표 놓고 교과서적 연구라고 적어놔. 교과서 연구라고 적어놔. 교과서 연구. 그게 여러분 이야기 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보시면 여러분들 영국 이렇고 미국 이렇고 프랑스 이렇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걸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미국을 가고 직접 프랑스를 방문하고 직접 영국에 가서 그 문화나 현상을 이해하는 것들 이게 바로 뭐다? 경험적 접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경험적 접근으로 가자고 제시합니다. 리그스가 선호한 접근 방법은 일반 법칙, 생태론, 경험적 접근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아울러 리그스의 연구는 이제 초기 연구는 이제 이원적 연구라는 게 있고 나중에 삼원적 연구의 형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자 초기 이원적 연구를 얘기할 때는 하단 박스에 농업사회, 산업사회 비교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농업사회의 특징을 얘기한다 보면은 정치 권력의 근거를 천명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권력으로 해서 그랬고 산업사회는 주권재민 모든 권력은 누구한테 나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한테 귀속 주권재민이고 두 번째 형식적 권력과 실질적 권력 나왔는데 형식적 권력이란 말은 법에서 명문화시킨 권력이 형식적 권력이에요. 실질적 권력은 관료가 실제 행사하는 권력이야. 근데 농업사회는 뭐가 더 커? 법에서 정한 권력이야, 관료가 실제 행사하는 권력이야.
관료가 실제 행사하는 권력이 힘이 세죠. 근데 산업사회는 형식적 권력은 그러나 실질이 작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권력, 더 쉽게 얘기할 때 법치주의가 구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법치주의. 자, 경제는 작업자주의 경제체제, 이쪽은 시장경제 중심의 상호의존적 경제체제, 이쪽은 최소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 이쪽은 최대의 행정이 최선의 행정 그러는데 일단은 가려놓고 복지행정이라고 적어라. 국민 복지할 때 복지, 사회 복지할 때 복지, 복지행정이라고 적어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쪽은 혈연 중심의 1차 집단, 귀속주의. 귀속주의는 신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 얘기해. 아버지가 양반이면 아들도 양반이다. 이게 바로 귀속주의야. 알았습니까? 근데 이쪽은 기능 중심의 2차 집단, 회사 이런 게 발달되어 있고 실적주의가 지배하는 특징이 있다. 의사소통 미학, 이쪽은 활성화되어 있고 하위 상달은 아랫사람의 의견이 상달 위로 올라가는 걸 얘기해. 이게 많은 제약이 있는 것은 농업사회이고 산업사회는 하위 상달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직관과 육감의 근간 인식이 지배적이죠. 경험적 방법의 인식이 지배적이죠. 지식의 획일성, 단순성, 지식의 다양성 나왔고, 이쪽은 의식주의, 형식주의가 지배하나 이쪽은 보편적 평등주의. 이 보편적 평등주의를 다른 말로 세속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주의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특징이 있고 개인주의 윤리가 지배하는 특징이 있다 하는 것 정도 정리.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리거스는 다음 페이지 보자. 이 농업사회하고 산업사회의 중간 단계에 전이사회를 또 하나 만들어 나중에 이 전이사회가 바로 뭐다? 신생국, 개발도상국가 행정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전이사회의 주요 특징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맨 위에 사회체제, 농업사회, 전이사회, 산업사회 나왔죠? 자, 그리고 사회체제의 모형은 사회가 분화가 얼마나 됐냐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 그래서 농업사회는 전혀 분화가 안 돼 있다. 이 융합사회. 산업사회는 고도로 분화가 돼 있다. 분화사회. 자, 전이사회는 뭐로 나와 있어요? 프리즘.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의 색깔이 하나야, 여러 가지 색깔이야. 여러 가지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이사회는 농업사회의 성격도 있고 산업사회의 성격도 내포되어 있다. 뒤죽박죽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행정체제 모형은 안방 모형, 사랑방, 사무실 정리라고 했는데 안방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그 집안의 가장 연장자나 가부장이 고주를 해야 안 해. 하죠. 그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하고 지시를 내려야 내리죠. 그래서 그러한 의사결정 체제를 갖고 있다 그 표현이고, 자, 전이사회를 사랑방 모형 나왔는데 사랑방 자체를 얘기할 때는 손님이 묵는 방이고, 그럼 손님은 농촌의 총각, 도회지의 뭐 학생, 의사, 장돌배기, 군인 다양한 사람들이 묵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방은 농업사회의 성격하고 산업사회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산업사회일 땐 사무실 모형이 지배하고 있다. 사무실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의사결정도 외부로 공개가 돼 있고 정확하게 분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팀장 자리, 부장 자리, 과장 자리 분화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사무실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을 얘기할 때는 다 살펴놓고 여론을 형성하는 자, 여론 형성자가 공중인데 농업사회는 자유사상가 나왔는데 이 자유사상가가 누구냐 하면은 14세기 르네상스란 말 들어봤어요? 르네상스를 이끌어갔던 인문주의자들이 바로 자유사상가야. 그들이 여론을 형성했다고 부른 거예요. 전이사회는 인텔리겐차는 뭐냐면은 지식인인데 그냥 지식인이 아니라 권력과 야합한 지식인을 얘기합니다. 권력과 야합한 지식인, 권력의 끈앞을 역할하는 대학 교수 이런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이들 자체가 여론을 형성했다고 보는 거고, 산업사회를 얘기할 때는 지성인을 얘기할 때는 지식인이면서 분별력을 지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식인이라고 해서 멍땅땅 분별력을 지닌 사람들 아니잖아. 지식을 갖고 사회 현상을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지성인이죠. 그래서 대학은 여러분들 지성인들이 있는 것, 지성의 최고, 탑 그런 말 써 안 써? 쓰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프림적 사회체제의 특징을 별도로 제시해놓고 있는데, 자, 일단은 첫 번째 고대 이질성이란 말 나와 안 나와?
전통적 요인하고 분화적 요인이 고도로 혼합되어 있다 그 표현이야. 두 번째 기능 정복. 분산된 기능하고 분산되지 않은 기능이 서로 공존 중첩되어 있다 그 표현이에요. 아직까지 연고 우선주의예요. 형식주의, 공식적으로 표명한 외생적 제도 규범하고 실제 지배하는 문화 사이에 현격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천명하지만 실질주의는 독재가 지배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밑줄. 외국 제도의 무비판적 수용. 외국 제도의 무비판적 수용이란 말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벌로 나눠져 있다. 다분파 파벌 도당이란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상용성은 두 얼굴이야. 서로 다른 얼굴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런 말인데 그걸 다가 규범주의라고도 얘기하죠. 거기 나온 거 보자. 현대적 규범과 전통적 규범은 서로 다르잖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존재하는 게 함께 존재해. 그러니까 한 사회를 지배하는 일관된 규범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규범주의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자, 방금 전에 무규범주의하고도 일맥상통한 것 다 규범주의라고 얘기했어요. 그 규범의 다중성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 번째 줄 중간에 결국 무규범주의하고도 상통하는 것. 전통적 규범, 근대적 규범이 병존하는 상용성과도 관련되는 것 다 규범주의. 일곱 번째 가격의 불확정성. 자, 상품 교환수단으로서 가격 기제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통사의 의리, 보답, 여러분들 정책인 요인에 의하여 또 다른 가격이 형성되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백화점에 가면 정찰제 있어 없어? 백화점 물품에 정찰. 자, 그럼 학원에 그럼 학원 등록금 있어 없어? 있습니다. 일단 1년간 등록금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제 150만 원 있으면 일반인에서 150만 원 받는 게야. 근데 어떡하냐? 자, 학원에 인천시장이 아들 데리고 인천시장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름이 좀 촌스럽잖아. 누구예요? 인천시장 이름. 뭐더라? 박춘모인데. 사실 인천시 사람이 아닌 선생님은 수원 사람이라 잘 몰라. 인천시장 이름 뭐지? 박남춘? 남춘이 맞나? 자, 박남춘 시장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공무원 시키려고 인천행정고시학원에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학원 가운데서 갑자기 특별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져. 등록금 전액 면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무료. 뭐 사물함 1년 동안 무료. 그럼 이것은 바로 뭐냐? 정치적 요인에 의하여 특혜가 제공이 된 게 안 된 게야. 된 거지. 이것에 의하여 또 다른 가격이 형성되다 가격의 불확정성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전통사의 보답성, 의리, 정수인 요인 이것에 의하여 또 다른 가격이 형성되다 그 표현이에요. 자, 권한과 통제의 불균형, 권력은 고도로 집권화되어 있으나 이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권한과 통제의 불균형. 열 번째, 상향적, 하향적 권력 누시 현상 나왔는데, 자, 상향은 이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세입 예산 조세를 거쳤어. 그럼 국고로 돈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다 안 들어. 일부가 누수가 돼. 관료의 옆주머니로 이렇게 세워 나오는 걸 얘기해. 하향적 예산을 집행해. 그럼 전체 국민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일부가 관리의 뒷주머니로 또 세워나가죠. 이걸 상향적, 하향적 권력 누수 현상. 11번 신분과 계약의 혼합관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계약이 지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신분이나 사회적 지배, 사회적인 여러분들 지위 이런 것들이 지배에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12번째, 가치의 융합은 모든 가치가 한 사람한테 몽땅 다 독점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치 여러분들 돈이나 명예라든가 모든 것들이 한 사람의 권력자한테 집중되는 걸 얘기해요. 천민기업가 자본은 부족하나 행정관리가 그 자본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좋은 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정권 연장을 위하여 이렇게 쓰는 걸 얘기해요. 정권 연장을 위해 쓰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 앞에서 정치인의 단견 배웠어 안 배웠어? 정치인의 단견 배웠어 안 배웠어요?
자,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 투자의 단기성에서 이건 자본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내년도에 총선이 있다, 대선이 있다. 그럼 총선의 승리를 위해,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혈세를 막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천민기업가라고 얘기하죠. 그럼 의전 증후군. 자, 권력자가 생산에 공헌하는 것은 별도 없으면서 권력을 이용하여 생산자로부터 재화를 수탈하는 것이 만연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동안 정부, 문재인 정부는 내가 볼 땐 그래도 도덕성 있는 정부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치를 잘했다 못했다 그걸 떠나가지고 역대 정부 가운데 그래도 도덕성 있는 정부 가운데 하나로는 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근데 이전에 여러분들 이명박 정권이라든가 박근혜 정권이라든가 정권을 보면은 권력 부패가 야기가 돼야 한다. 자, 여러분들 박근혜 정부 때는 게 최순실 자체의 딸내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삼성하고도 여러분들 삼성에서 승마 돈을 댔단다 그런 거 나와나. 그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삼성에서 돈을 괜히 여러분들 냈을까? 최순실 자체가 권력을 이용하여 생산자 삼성 이재용한테 돈 좀 달라고 압력을 넣었을까 안 넣었을까? 넣겠죠. 우리가 안 봐도 그건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걸 뻔한 비디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만연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권력을 이용해서 기업한테 돈을 막 강제로 받아내고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돼 있다. 이게 의전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프린적 사회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누구다? 리그스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개념들 자꾸만 읽고 두시고 출제에 나왔던 것은 그 8번에 양초점성이 출제에 나왔었어. 양초점성. 권리 권한이 법적으로는 상대한 제약받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력 행사하는 양초점성이 출제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헤딩건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프린적 사회까지 내용 좀 정리 두시고 리그스의 연구는 비교 행정론은 다시 보자. 특수한 법칙이 아니라 일반적 법칙의 발견에 초점을 뒀다. 두 번째, 리그스의 연구. 여러분들 83페이지 맨 위에 개별적 접근에서부터 일반 법칙, 비생태에서 생태론, 규범에서부터 경험적 접근으로 가자고 얘기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농업사회, 산업사회, 이분법 얘기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중간에 전위사회 집어넣었다. 전위사회를 프리즘적 사회라고 한다. 개도국을 얘기한다. 그리고 고도의 이질 기능 중복 연구 우선주의, 형식주의, 분파, 상용성과 다규범, 가격의 불확정성, 양접점성 쭉 개념들 이해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명규가 원장님한테 가서 행정 프린트물 주십시오 주실 거예요. 그래서 OX 퀴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부터 보자. 자, 이번에 행정현상은 문명현상이다. 자, 행성은 인간이 만든 거죠. 자연현상이 아닌 문명현상 1번은 맞습니다. 이번에 가치지향성. 자, 지난번에 가치지향성 권력현상으로 파악할 때는 행정을 정치로 파악한다 그랬지. 그럼 정치행정 2야 1이야. 정치행정 1원론 X가 돼야죠. 3번에 행정학의 과학화를 초과한 이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행정, 행태설이죠. 3번은 X가 돼야 되겠고. 그 4번에 정치행정 2원론 대표하는 것 행정관리설과 행정행태설. 맞죠, 여러분들? 5번에 우드로 윌슨은 최초 행정학 교과서 행정학 입문. 최초의 행정학 교과서 행정학 입문은 우드로 윌슨이 아니라 L.D. 화이트, 하얀 사람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윌슨은 화이트로 바꿔야 합니다. 6번에 행정관리설은 행정을 공공사무의 관리란 기술로 파악한다. 맞죠? 통치기능설. 거기 S만 그러면 발전기능설이 떠오르지. S만 YDO는 통치기능설이 아니라 발전기능설입니다. 통치기능설은 한 사람만 외워도 사과비, 애플비. 사과비, 애플비 이렇게 해두세요, 여러분들. 자, 8번에 정부 관리자의 행위로 보는 입장은 행정의 특수성. 자, 제가 특수성과 보편성 얘기했죠. 보편성은 광의의 개념에서 주체를 불문한 개념.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협동이고, 특수성은 협의의 개념. 공익 달성을 위한 정부 관료제 행위로 했으니까 지금 얘기한 8번은 정부 관료제 주체가 나왔죠. 그러니까 8번은 5가 돼야지.
자, 10번에 오늘날 공사행정은 명확하게 구별됩니까? 모호해지고 있어요. 정부도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민간 기업도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양자의 구분은 애매모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되는 게 아니야. 양자의 구분은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0번은 X가 되어야 합니다. 11번 공공서비스를 받으면 위해서 특정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 비배제 맞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배제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배제를 아까 되겠습니다. 무임승차성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5가 되어야 합니다. 12번 요금제는 요금이 있기 때문에 배제성이지. 유임승차지. 그래서 비배제가 아니라 배제성과 경합성이 아니라 비경합성으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12번은 X가 되어야 합니다. 13번 미개 제3영역 순수한 공도 아니고 순수한 사도 아닌 독립된 영역. 맞습니다. 제3영역을 제시한 학자는 에치오니야. 에치오니가 제3을 제시했다. 자, 18번 현대 행정과정은 목표 설정, 정책 결정, 기획, 조직과 동작과 평가, 시정 조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OX. 5가 돼야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19번 공공재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소비에서 제시할 수 없다. 이것을 무임승차. 맞죠? 무임승차는 아까 뭐라 했어요? 다른 말로 비배제성. 무임승차성을 비배제성이라 했어요. 자, 20번 행정국가는 20세기죠. 분권화야 신중앙 집권화야. 신중앙 집권화가 맞지 분권화 아니라 그랬잖아. 그리고 광역성은 맞죠. 그래서 이 20번에 분권화 대신에 신중앙 집권화가 나와야 합니다. 21번 현대 행정은 행정 권역이 세분화가 아니라 행정의 광역화가 맞죠. 20번 문제 연관성이야. 행정 권역의 세분화가 아니라 행정의 광역화. 구역과 구역을 통합한다 얘기죠. 22. 마샬 디목이 파악한 기능 보호 규제 원호 직접 봉사 맞죠? 내가 보호로 갈수록 권력적 성격, 행정, 본래, 고유의 기능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소극적 기능 얘기했고 직접 봉사로 갈수록 파생적 기능, 비권력적 성격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23번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 수의 증가에 관한 법칙으로 본질적 업무량의 증가를 그 원인. 아니죠. 심리적 요인이라고 했고 두 가지의 법칙 얘기해봐. 뭐하고 뭐. 부하 배증과 또 하나 업무 배증 얘기했죠. 그 두 번째 얘기는 업무 배증의 법칙에서 업무는 본질적 업무야. 파생적 업무야. 파생적 업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24번 미국 행정학 발달의 사상적 배경 해밀턴주의. 해밀턴주의는 중앙 집권을 얘기했지.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화 나오면 여러분들 제퍼슨주의가 돼야 돼. 24번은 해밀턴주의가 아니라 제퍼슨주의로 바꿔야지 지문이 맞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31번 적극적 기능은 피걸즈가 제시한 기능으로 안정의 기능. 안정은 적극이 아니라 소극적 기능이죠. 그래서 적극을 소극으로 바꿔보면 돼. 피걸즈는 맞습니다. 학자 나왔으니까 해주세요. 피걸즈, 소극적 기능, 소피고름, 소극적 기능, 피걸즈 이렇게 드시고 안정, 치안, 외교, 국방, 조세, 징수, 규제, 보호다, 안정 맞습니다. 자, 그 밑에 32, 시장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 죄인의 딜레마 배웠어 안 배웠어? 죄인의 딜레마 말고 두 가지 더 얘기해봐. 공유지의 비극 얘기했죠. 또 하나 구명보트의 윤리적 배반. 구명보트의 윤리적 배반 얘기했지. 공유지의 비극, 구명보트의 윤리적 배반 얘기했습니다. 자, 35. 장기적 이익을 중시하는 정치인의 성향이 아니라 단기적 이익이라 그랬죠. 이걸 정치인의 단견이라고 얘기했고 달리 얘기할 때는 정치인의 높은 시간적 할인율. 기억납니까? 높은 시간적 할인율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5는 장기적 이익이 아니라 단기적 이익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35. 내부 시장화 안 배웠죠? 내부 시장화는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책이에요.
정부 실패가 아니라 정부 실체에 대한 대응책이야. 정부 실패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성이 맞는 게야. 내부성. 우리 조직목표의 내부성 배운 거 기억났나? 기억나죠? 니스카넨의 권리 예상 극대 업무 연구를 대표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36번은 내부 시장화는 정부 실패에 대한 대응 방안이야. 알았습니까? X가 되어야 합니다. 37. 미케에는 규제 위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허점이 등장했다. 규제가 등장하고 다시 규제가 등장하고 이걸 규제의 끈끈이 인용 효과 타르 베이비 이펙트라고 한번 얘기했을게요. 기억납니까? 목각 토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5가 돼야지. 38. 앞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은 뭐 대폭적인 완화 아니죠. 경제적 규제는 완화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규제는 거꾸로 강화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사회적 규제는 강화로 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38번은 X가 되어야 합니다. 40번.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경제 규제에 비해 역사가 길다. 자, 양자 가운데 역사가 긴 것은 경제적 규제야. 경제 규제는 저거나 1887년도에 등장해. 경제 규제는 1887년, 사회적 규제는 1960년대에 등장합니다. 자, 제가 사회적 규제는 몇 년도? 1960년대에 등장했다고 얘기했어요. 40번. 합법성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 장점 기억나죠? 그 다음에 행정 편지 야기하는 문제점 얘기했죠? 롤스의 정의로는 결과론적 정의관이야, 절차론적 정의관이야? 절차론적 정의관이라 했죠. 결과가 아니라 했죠.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정의가 구현된다고 얘기했잖아. 42번 X가 돼야죠. 43.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평등한 자유의 원리의 우선시 맞습니까?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리가 제1의 원리고 제2의 원리가 기회균등과 차등하냐. 그럼 당연히 제1의 원리가 제2의 원리 우선시지. 그러니까 43번은 앞뒤가 바뀌었지. X가 돼야 합니다. 44. 폐율은 능률을 행정의 제1의 공리. 제1의 공리라고 예찬은 이물은 폐율이야, 균리기야. 균리. 이때 능률은 기계적 능률이라고 얘기했을게요. 45. 형평에 있어서 욕구 이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의 충정은 재화의 공정한 배분으로 보는 바 불완전 경쟁 규제는 이를 대표한다. 이 지문은 앞에 거는 맞아. 즉 욕구 이론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정을 재화의 공정한 배분까지 맞아. 근데 불완전 경쟁 규제는 기회의 공평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적 이론이야. 알았습니까? 그 뒤에 지문 때문에 틀린 거야. 불완전 경쟁 규제는 욕구 이론이 아닌 실적 이론이 되어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욕구 이론은 제가 실업수당 지급 들어가 안 들어가? 최저임금제 이 계산이 있어요. 그러면 욕구 이론이 들어간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46번. 화이트는 능률이야말로 행정의 가치 체계에 있어서 제1의 공리 기본적 사항. 아까 화이트야, 균릭이야? 아까 균릭 얘기했잖아, 균릭. 47. 사회적 능률, 인간적인 능률 얘기했죠. 이거 얘기한 사람은 마샬 디목이니까 디목 맞죠, 여러분들? 48. 행정의 효과성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은 행정의 효과성이 아니라 뭐야? 능률성이죠. 효과성은 목표분의 실적이고 효과성은 목표분의 실적을 얘기합니다. 49. 행정의 대내적 민주성은 누굴 위한 게야? 공모를 위한 거죠. 하위 상달, 와이 이론, 비공식 조직이 활성화하는 다 대내가 맞아. 근데 끝에 관료제의 대표성은 대외야. 이거 때문에 틀렸어요. X가 돼야 합니다. 관료제의 대표성은 뭘 얘기해? 공직 할당제를 얘기하는 게야. 전체 국민 가운데 장애인이 10%보다 그럼 10%만큼 장애인들한테 공직을 할당시켜주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건 대외. 50번. 신행정론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념. 저희 형평성. 맞죠, 여러분들? 형평성 강조합니다. 신행정론은 다음 주 약속을 해. 51. 롤스의 정의는 최대 극대화야, 최소 극대화야? 최소 극대화예요. 맥시민.
최소 수혜자에 대한 최대 이익을 보장해주는 차등은 정당화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 맥시멈 원리, 최소 극대 원리지. 그래서 51번에 X가 돼야 합니다. 52번 가변성은 행정의 신뢰성을 증진. 이 예로 권력분리 맞죠? 재판의 3심제 맞죠? 국회의 단원제야, 양원제야. 양원제가 돼야지 X가 돼야 합니다. 53번 우리나라 바람직 행정임의 순서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합법성. 그 표현은 맞아 틀려? 맞다고 봐야죠, 여러분들. 맞다고 봐야 합니다. 50번 공익을 사회적 기본적 가치, 규범성, 가치 지향성과 함께 고정성, 확정성. OX. X지. 고정성이 아니라 유동성이고 확정성이 아니라 비확정성 얘기했죠. 아까 확정된 개념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했죠. 그래서 X가 돼야지. 55. 적극설의 발음은 실체설이죠. 그걸 사익의 정합 또는 다원화된 특수이익의 조정 결과, 개인주의, 현실주의, 이거는 적극설이 아니라 소극설, 뭘 얘기하는 게야? 과정설을 얘기하는 게야. X가 돼야 합니다. 그 밑에 거 56. 과정설에 있어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는 실체가 있다고 보고 사회가 주관하는 궁극적 가치. 이건 과정설이야, 실체설이야? 실체설 X가 돼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접근 방법 배운 거는 여기 안 집어넣었어요. 접근 방법 다음 주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좀 이따가 교무실로 와서 질문하든지.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